노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추세를 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에나 같은 경우가 지금 추세가 하방이죠. 네, 15분 봉으로 봐도 그렇게 되고 이쪽 매도 신호를 통한 후 추세가 하방으로 점차 기울게 됩니다. 뭐 이런 걸 추세라고 하죠. 뭐 하방으로 추세가 상승한다, 뭐 이쪽 방향으로 간다, 뭐 이렇게 하고도 하고. 그리고 뭐 60분 봉, 30분 봉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에나가 하방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차트들도 많이 알잖아요. 항상 15분만 보는 게 아니고 30분, 60분 다 보는 거니까. 근데 에나는 지금 매도 신호 안 들고 나와도 계속 쭉 잘 가고 있네요. 지금 살짝 이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 자리에서 걸릴 만한 게 사실은 크게 없어요. 네,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움직임이면 길게 보고 240분 보고 있는데 아마 이쪽 부분에서 흐름이 점차 길게 나오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부분 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까지는 와야 상승 추세로 한번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걸 추세라고 하는데 추세는 뭐 세 가지가 간략하게 있습니다. 상승 추세, 뭐 아까 상방 추세라고 하고, 상승 추세, 매수 추세라고도 하고, 하락 추세는 말 그대로 매도 추세, 뭐 하방 추세,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일단 일단 개념은 뭐 글씨 써져 있는 대로 뭐 시장에는 추세가 있다. 내려는 가격은 더 내리려 하고 오르는 가격은 더 오르고 싶어하는 속성이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사람들이 투자하는 한 변하기 힘들다라는 건데 매매가 왜 어렵냐고 생각하면은 저는 역시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뉴스 이런 것도 포함되고 지표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게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매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래도 무시 못하는 건 이 시간대는 무시 못하는 건 역시 추세가 아닐까 싶어요. 뭐 추정 추세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매하시면서 그냥 오늘은 하방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매매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좋은 매매는 아니니까. 그리고 뭐지 뭐 제일 요즘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장이 뭐냐 역시나 골드 같은 거겠죠. 골드 같은 박스권, 행보권이죠. 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이 기점으로 인해 이 기점하고 이 기점 사이에서 이 자리 이구나 이 자리까지 볼 수 있겠네요. 이 자리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KS 패턴이 이런 걸 잘 잡아줘요. 박스권인지 하방인지 상승인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걸 행보장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다른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이게 좀 화면이 작네요. 근데 뭐 중요한 부분이 좀 잘린 거긴 한데 여기 맨 위쪽에는 뭐라 써 있냐면 추세선이라고 써 있는데 상승 추세선은 저점과 그 다음 나타나는 좀 더 높은 이어진 저점을 연결해서 그린다. 뭐 반대로 하락 추세선은 뭐 반대겠죠. 고점에서 그린 다음 그리고 나타나는 좀 더 낮은 저점으로서 내리는 추세선을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세선을 그려본다 하면은 추세선 한번 그려볼게요. 뭐로 하지? 일봉으로 봐야 되는구나. 일봉으로 추세선 보기가 되게 좋아요. 아니면은 뭐 240분 봉. 근데 원래 추세선은 좀 길게 봐야 되긴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유로 FX가 240분 봉으로 정말 잘 예쁘게 나와 있네요. 일단은 추세선이라는 게 뭐냐? 잠시만요. 이거를 이게 튕기니까
그림판으로 옮길게요. 붙여놓고 아마 추세선이 이제 말로 따지면은 뭐 이동평균선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마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방송 잘 나오고 있죠? 네, 잠시만요. 이거 좀 치우고 일단 보시게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그리려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좀 용어로는 스윙 하이, 스윙 로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지점은 아마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금리 인상 때 자리 같아요. 이 자리까지는 뭐 말이 안 되겠고 말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일단 스윙 하이, 스윙 로우부터 좀 말씀드려야 되나? 일단 스윙 로우나 스윙 하이 같은 거는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있고 봉대 이렇게 음봉이 나와져 있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 너무 어렵네요. 이건 어차피 뭐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방송 나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기점을 잡는 거죠. 이런 기점 여기 꼬리 끝에 근데 이 꼬리 끝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봉에서 상승 추세에서 상승해서 두 봉까지 내려왔을 때 스윙 로우라고 합니다. 내려올 때 그 반대로 올라갈 때는 스윙 하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 저점에서 두 번까지 올렸을 때 여기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스윙 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리고 일단 이게 하이가 이 뜻이에요. 높다의 뜻. 그리고 스윙 로우는 일단 이 뜻이고 낮다는 뜻이죠. 낮다는 뜻. 그럼 이제 이거를 왜 중요시 여기냐? 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 추세선을 따지고 매매를 합니다. 왜냐? 그날 장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이게 오늘은 어떻게 갈지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 이 점도 솔직히 스윙 로우가 맞긴 맞아요. 왜냐? 이거 봉 하나 그리고 이 봉 두 개, 세 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스윙 로우로 보는 게 맞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패턴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 이쪽에서 두 봉이 내려갔죠. 네, 이쪽이랑 그리고 이쪽에서 또 두 봉이 올라갔으니까 이쪽 그리고 또 이쪽 부분에서 두 봉이 올라갔고 이쪽 부분에서도 두 봉이 내려갔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올라오고 다시 내려오진 않네요. 이 부분에서는 다시 계속 올라가는 방향의 추세 보여주다가 이 자리에서 네, 내려오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쳐주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다가 이 자리도 솔직히 스윙 하이가 많네요. 네, 두 번 내려오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올려주고 그리고 내려오고 올려주고 내려오고 올려주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 패턴이 보면은 이걸 잘 보여줘요. 스윙 하이랑 스윙 로우를 잘 보여주는 패턴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추세선은 상승 방향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온 점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점을 다 지우고
뭐 다 지우면 안 되긴 하지만, 네. 이 자리를 보고, 그리고 이 자리를 보는 거죠. 일단 이게 제일 저점과 고점 사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채팅창이 안 보여서.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연결된 자리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다 점 찍고 했지만 뭐 이 자리라든지 뭐 이 자리라든지 이 자리라든지 뭐 이 자리라든지 자세히 보시면 연결된 들이 많아요. 지금 240분 봉이라 조금 보기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아이고 이 자리에서 반등이 왔고 또 이 자리에서 반등이 왔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반등이 기가 막히게 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이 그림판이 안 좋은 게 이 자리에서 반등이 또 오고요. 또 이 자리에서 반등이 오고 또 이 자리에서 반등이 오고 KS 패턴은 이런 자리를 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은 지금 보면은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 뭐 매도 손으로 봤었을 때는 뭐야 이거. 매도 추세를 봤었을 때 이 자리에서 반등이 오고요. 길게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오고 또 이 자리에서 오긴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네,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고 제가 지금 그리는 게 이동평균선 그리는 것도 맞는데 이동평균선은 1일봉으로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고요. 고점을 연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선이 너무 얇네요. 두껍게 갑시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평행으로 그리면은 이 자리에서 네, 평행하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요즘 배우고 있는 선인데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추세선이고요. 뭐 이제 아까 치면 추세선이 뭐 말한 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추세선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냥 상승 추세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이래 이 넓은 차트 안에서 움직임 어떻게 계산할지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한다고 해요. 네, 저점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짧게 말하면.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저점이 내려올지를 모르는 거니까 네, 일단은 또 그려볼게요. 계속 또 이런 식으로 흐름 그림을 그려볼게요. 녹색 선으로 그리면 편하겠죠? 흐름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려와 주고요. 또다시 올라와 줍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 줍니다. 이쪽 자리까지.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내려오고요. 다시 올라오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오고요.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선에서 중요한 선이 무엇이냐? 이 자리랑 이 자리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하방에서는 역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이 자리에서
살짝 상승 추세가 더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다 쓸모없는 선을 다 지우게 되면 어떤 선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지우개를 크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죠? 골드는 수익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33,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홀딩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굳이 무게가 없어도 굳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이 선을, 지우고요. 다 지워지네. 잠깐만요. 그림까지 지워지는데, 잠시만. 다시 한번 그리면 되죠, 뭐. 이거를 아까 다 기억해 놓고, 그리고 실선을 그렇게 나머지는 중요한 선이 아니니까 그렇게가 중요한 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등이 오게 되죠. 이제 그럼 이게 뭐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매수 저항선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제 패턴에서는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매수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자리에서 반등이 온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은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이 자리에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있고, 이 자리에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있고, 이 자리에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있고, 올라오고 있고, 올라오고 있고, 올라오고 있고, 또 올라오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 자리가 매수 저항 자리다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따지면 아까쯤에 봤던 것처럼 이 자리를 제일 크게 봤을 때 매도 저항선 중에서 가장 큰 자리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제가 방금 그은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파란색이 나와.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이거 다시 해야겠는데 너무 두껍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추세선 그리는 법은 제가 아까 그었던 자리에서 아까 이 자리를 똑같이 평행하게 그리는 거예요. 평행하죠? 상당히. 그리고 나서 저항 봤던 자리를 체크해요. 여기랑 크게 봤던 자리,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는 이 자리까지 보면은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는 저항을 크게 봤다고 못 보는 게, 매수 패턴도 말해주고 있지만 매수 신호가 계속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연달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딱 예쁘게 돼요. 이거 뭐야? 자꾸 흔들립니다. 지금 제일 중요하게 움직이는 거는 지금 추세가 됐을 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고점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네요. 평행하게 보면은. 그리고 항상 여기서 그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겠지만은 매수선을 항상 그어놔야 돼요. 매수선이 많이 그어져 있는 자리일수록 그 자리에서 매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들이 있네요. 이런 자리들. 그렇다면 가장 크게 매수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 아마 이 자리.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못 그리는 거긴 한데 원래는 더 많아요. 더 중요한 정보들이 더 많은데 간단하게 보여주려고 제가 이만큼 말합니다. 이 자리가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자리도 매수 자리 좋고요. 이 자리도 매수 자리 좋았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계속 상승 추세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도 반대로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는 어느 자리에서 가장 저항을 그러니까 밑에서 저항을 많이 받게 되죠. 당연히 매수 자리가 많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해볼게요. 이제 추세선 얘기했으니까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 추세 방향이 바뀌거나 새로운 국면에 조정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것이 진정 추세가 바뀌는 것이 일시적인 돌파 후 단기 기존의 움직임을 이어갈지 단장 판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맨날 추세선 그리고 추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게 솔직히 매매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차트에서 나오는 봉 모양이라든지 캔들 모양이라든지, 캔들 모양이 좀 요즘 조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캔들 모양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거래량을 받고 있는 봉이 어떤 모양이고 있는 건지, 이 점이 지금 제일 저점인데 어떤 곳에서 저항을 받을지. 예를 들어서 골드를 한번 볼게요. 골드 자리. 골드 같은 경우는 15분봉, 30분봉 항상 캔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받아요. 30분봉도 잘 받고. 골드가 어디서 양을 크게 받았냐? 네,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이 자리가 지금은 음봉으로 나와 있긴 한데 이게 KS 패턴이 잠깐 한두 틱은 늦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 차트에서는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냐면은 이런 식으로, 네, 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망치형 캔들. 아이고. 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그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 자리가 상당히 저점이에요. 골드에서 일봉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가 잘 나오지 않는, 네, 이 자리까지 떨어졌던 거 보니까 이 자리가 상당히 저점이었었는데, 이 자리에서 15분봉에서 이런 모양의 패턴을 만들어지게 되고, 이 자리에서 캔들이 예쁘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캔들이 거래량이 상당히 높았어요. 이 캔들에서 상당히 거래량이 높아가지고 신뢰성이 보여줬었는데 신뢰성이 업해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캔들도 항상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단기 조정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조정 추세인지 그걸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캔들을 보게 되면. 근데 저렇게 잘 빠진 캔들은 잘 안 나와요. 보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런 캔들이 나오면 저는 손실 조금 보고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저 정도 캔들이 저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손실 조금 보고 크게 먹을 수 있으면 들어갑니다, 저는. 그리고 시장의 추세는 추세와 비추세로 나눌 수 있고, 추세선을 통해 추세와 진행과 전환을 판별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모든 내용은 추세와 추세 전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상당히 맞아요.
저러다가 지표 터지거나 뭐 움직여가지고 막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지표로서도 차트가 움직이는 게 보여지거든요. 오일도 이 자리에서 오일도 60분봉, 오일도 60분봉에서 상당히 네, 오일 매장량이죠. 네, 이 오일 매장량에서 크게 상승 추세 이후로요. 계속 상승 추세가 안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계속 하방 추세였다가 바뀐 거니까 항상 맞진 않고요. 지금 박스권 행보장인데 지금 이 자리,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골드 자리가 지금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깨질지 안 깨질지, 박스권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매도로 힘을 칠지 볼게요. 모두들 이 자리를 노렸다 이거죠. 거래량도 엄청 늘어납니다 지금. 일단은 골드는 홀딩해 놓고 다시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